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컴퓨팅 사고 이론 시간으로 두 번째 컴퓨터의 이해와 정보의 표현, 컴퓨터의 이해와 정보의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세 가지 정도를 다룰 건데요. 이론적이라서 좀 지루한 내용도 있는데 우리가 다들 아는 컴퓨터에 대한 개요, 컴퓨터라고 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구성되고 그 안에 있는 부속들이 어떻게 되는지 뭐 흔히 아는 상식들이지만 그래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컴퓨터 개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그래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컴퓨터의 발전과 변화, 뭐 히스토리가 되겠죠. 역사. 이것도 뭐 현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래도 알아야 되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어떻게 변화 발전을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필요한 내용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컴퓨터의 정보에서는 우리가 쓰는 데이터를 가공해서 정보로 바꿔서 어떻게 우리가 이진수, 그리고 이진수를 우리 사람이 쓴 십진수와 대응되게 이용하는지, 우리는 사람이니까 컴퓨터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컴퓨터의 언어, 숫자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죠. 3장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내용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한 두 가지 정도, 이 두 장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뭐 시험 기준으로는 실기라서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뭐 외워서 시험 문제를 풀거나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교양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지루한 내용이라서 제가 좀 편하게. 자, 첫 번째 컴퓨터의 개요. 자, 컴퓨터의 개요.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컴퓨터는 누구나 다 아시죠? 요즘은 컴퓨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휴대폰, 모바일과 같은 장치. 이게 더 중요하겠죠. 자, 전통적인 거에서 보면, 자, 여기 보면 데이터를 처리하여 의미 있는 자료, 즉 정보로 만든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가공되지 않은 거고 그걸 가공해서 우리한테 필요로 만든 거를 정보라고 합니다. 요즘 또 말이 많잖아, 그죠? 빅데이터 시대라 해가지고 뭔가 빅데이터 개념도 의 많은 것 중에서 뭔가를 피킹을 해서 뽑아서 내가 필요한 자료로 만들어내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컴퓨터의 기본 개념이 되는 거고, 컴퓨터는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처리해서 출력한다. 여기서 상반되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입력과 출력. 자, 쉽게 생각하시면 입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키보드 타이핑을 해서 뭔가를 데이터를 넣죠. 그리고 마우스 클릭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거를 입력을 넣죠. 그러면 출력은 어디 나오냐면 우리는 모니터로 출력이 되죠. 모니터 화면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나오죠. 그리고 또 출력 장치로 가면 뭐 프린트기 정도로도 볼 수 있지만 뭐 프린트기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인 건 모니터 출력. 그리고 그 사이에 처리라는 거는 프로세싱, 지가 원하는 거를 어떻게 만들어 주겠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적인 개념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데이터 정보로 만드는 거. 그 사이에 입력받아서 출력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처리를 한다. 이게 컴퓨터의 기본 개념이 되겠죠.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의 동작 원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성된다. 당연하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라고 표기하고요. 하드웨어라고 표기되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종류를 보면 뭐 파워포인트, 한글, 카카오톡, 크롬, 포토샵, 뭐 일러스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소프트웨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메모장 이런 것들도 소프트웨어라고 부릅니다. 메모장. 운영체제를 깔면 깔려 있는 것들을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크게 나눴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나중에 소프트웨어 종류를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 그거는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드웨어는 아까 전에 말했던 입력 장치, 뭐 마우스도 포함되겠죠. 마우스 입력, 출력 모니터로 출력되겠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뇌라고 부를 수 있는 CPU가 있을 거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주기억 장치. 우리가
뭐 삼성에서 만드는 램이라고 부르는 4기가 메모리, 8기가 메모리 이런 것들. 그리고 보조 기억 장치라는 것은 하드디스크를 말하죠. 요즘은 하드디스크가 두 종류로 나오죠. SSD 그리고 HDD.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로 만든 SSD가 있고 전통적인 하드디스크. 이건 용량이 가격은 이게 용량 대비 훨씬 비싼 거고, 요거는 용량이 크면서 크기도 크고 속도는 조금 느립니다. 요거에 비해서. 뭐 그 정도. 그런 거는 너무 시사상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해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재밌는 내용으로 보면, 자, 비유를 해보면 이런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컴퓨터에서 따지라면 다 중요하겠지만 주방장이 CPU죠. 뭐 헤드니까. 그리고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더 중시해야 될 게 우리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에서 만들어내는 메모리. 메모리가 진짜 중요하죠. 메모리가 이 작업대라 보시면 돼요. 뭔가를 요리를 할 때 필요한 도구, 가장 중요한 거. 어디다가 작업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들을 꺼내 와서 여기 올려놓고 작업을 하는 거죠. 하드디스크. 그렇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보조기억 장치라고 부르는데, 보조기억 장치에서 일로 옮기는 거. 사실 입출력 관리자라고 하면 좀 추상적이라서 여러분 헷갈릴 거고 그냥 묶어서 외우시면 됩니다. 하드디스크를 꺼내서 누군가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 연결된 선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여자분은. 그리고 요즘은 더 중요한 게 보조요리사. 요즘 보조요리사가 주방장보다 더 잘합니다. 지금 시대는. 그래서 GPU라고 부르는, GPU는 그래픽 카드를 말하는 거죠.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가 요즘은 CPU보다 성능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어떤 거 보면 뭐 암호화폐, 그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채굴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채굴한다고 지금 돈이 나가지고 우리 게임 하시는 분들 그래픽 카드가 너무 비싸갖고 못 산다 이런 이야기도 막 하시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 왜 그래픽 카드입니까? 그래픽 카드가 CPU보다 성능이 막 더 좋아서 그래요. 병렬 처리와 뭐 여러 가지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가격도 CPU보다 더 비싸고요. 그렇죠? 대표적인 회사로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특정 제품을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지포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GEFORCE. 엔비디아라는 NVIDIA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명이고, 뭐 독점 기업이나 마찬가지죠. 이거 이외에는 뭐냐면 하나 더 있는 게 ATI 이런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 뭐 이게 시장 점유율이 대략 한 80% 이상이고 이게 한 20% 정도로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거. 그래서 컴퓨터의 동작 원리, 레시피, 그렇죠? 재료를 넣으면 그 레시피를 보고 조리를 해서 요리를 만든 것처럼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개발이라는 게 되고, 개발이라는 거를 좀 더 원색적으로 하면 코딩이라는 거죠. 그것들의 집합체가 소프트웨어인 거고, 그러면 데이터라는 거는 뭐 이진 데이터겠죠. 컴퓨터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십진수를 쓰지만 컴퓨터는 이진수를 쓰는 거고, 이런 데이터들을 처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JPG 같은 것들, 우리가 뭐 넷플릭스에서 동영상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화면으로 동영상으로 보여주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냥 이진수를 갖다가 가공한 거예요. 이런 거를 바이트 데이터, 뭐 이렇게 바이너리 데이터라는 표현을 쓰죠. 바이너리는 이진수란 표현이고, 컴퓨터 입장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 입장에서는 정보로 보여줘야겠죠. 뭐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컴퓨터는 이진수 데이터를 가공해서 정보로 만든다. 자, 하드웨어. 자, 뻔히 아는 이야기는 좀 차치하고요. 이렇게 생긴 거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림은 풀네임 한번 읽어보고, Central Processing Unit, CPU라고 합니다. 중앙 처리 장치, 유닛. 이렇게 뭐 게임 같은 거 하면 어떤 유닛 이런 거 하고, 가수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유닛 한 그 가수 한 명 그룹에서를 유닛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센트럴이라는 건 중앙, 센트럴 파크 이런 것도 있고, 중앙
가장 핵심이 되는 처리를 하는 장치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보통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죠. 우리 일반적으로 i7, i5 하는 것들이랑 이건 인텔 계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AMD라는 회사에서 만든 라이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두 가지.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맥 컴퓨터 있잖아요. 그렇죠? 애플에서 나온 그 컴퓨터의 CPU가 이렇게 세 군데. 총 해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로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쓰인 게 인텔 점유율이 제일 높고요. AMD는 가성비라는 게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쓰고요. 점유율은 한 80대 20 정도 될 거고.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되네. 그렇죠? 요 두 개의 계열을 IBM PC 계열, 뭐 PC 계열이라고 해요. 맥은 또 PC라고 맥도 PC긴 한데 PC 퍼스널 컴퓨터를 다 PC라고 하는데 맥은 또 지네들 나름대로 맥이라고 부르잖아. 그렇죠? 요즘 맥도 진짜 많이 쓰긴 한데 아직도 윈도우가 깔려진 컴퓨터인 인텔과 AMD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긴 합니다. 뭐 시장 점유율이 맥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이런 거는 이제 통계를 찾아보시면 될 거고 중요한 건 아니고 감적으로 윈도우를 내 주위에 훨씬 많이 쓰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 요즘은 GPU 아까도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지포스 뭐 이렇게 뭐 208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GPU가 150만 200만씩 하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면 중앙 처리 장치처럼 여기도 뭐가 있냐면 CPU처럼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에서 엄청나게 처리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메모리 같은 것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그러니까 CPU는 지 혼자 작업할 수 없죠. 뭔가 작업대가 있으니까 메모리에 데이터를 올려놓고 얘가 그걸 꺼내서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만은 계산기라 생각하시고 이거는 뭔가 데이터를 담는 공간이고. 그렇지만 이건 독자적으로 이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처리 기능과 메모리를 둘 다 들고 있는 거. GPU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떡상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그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게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픽 카드가 너무 비싸다. 물론 뭐 비트코인 채굴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많이 비쌉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까지는 전통적인 이야기였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이거죠.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 퀄컴에서 나온 스냅드래곤. 퀄컴은 회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냅드래곤 제품명입니다. 그리고 삼성 설명 안 하셔도 되죠. 엑시노스 9. 자, 이게 우리가 휴대폰 구매할 때 별 관심은 없지만 삼성 엑스노트다 퀄컴 스냅드래곤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건데 자 이거의 카테고리가 뭐냐면 AP라고 하는 거죠. AP. P라고 하면 여기죠. 프로세싱. CPU, GPU, AP. 프로세싱. 그럼 A는 뭐냐?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는 응용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뜻인데 여기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싱이라고 해가지고 뒤에 또 AP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AP라는 거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들이고 사물 인터넷의 발달, 사물 인터넷 IoT,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 뭐 가습기나 공기청정기나 집에 있는 뭐 커튼까지도 인터넷으로 연결해 가지고 막 껐다 켰다 온도 조절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IoT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고 인베이디드 시스템을 포함한 인베이디드라는 거는 내장이란 뜻인데 EMBD 내장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 컴퓨터가 아닌데 컴퓨터 비스무리하게 생긴 것들. 예를 들어서 컴퓨터는 아닌데 비슷한 것들. 야 이게 뭐냐면 컴퓨터는 아닌데 뭐가 있지 이런 거. 자판기 예를 들어서 자판기. 그리고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가 컴퓨터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거, 뭐 이렇게 뭐 AI 스피커. AI 스피커가 컴퓨터는 아니죠. 스피커잖아, 그렇죠? 근데 뭐 요즘 입력도 되고 막 우리가 원하는 버튼 누르면 되고 그 안에도 뭔가 기판들이 들어가 있겠죠. 기판. 컴퓨터는 이걸 기판을 메인보드라고 부르지만 이 말 메인보드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도 어쨌든 하드웨어적으로 있고 코딩을 해서 소프트웨어가 뭔가 있겠죠. 소프트웨어가. 근데 뭐 설치하고 깔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는 어떻게 하냐면 가볍게 뭐 PCB 판때기라고 부르고 이 안에 프로그램을 구워 넣는다고 표현합니다. 구워 넣는다. 수정은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의 범위를 embedded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 우리는 용어 정도만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SOCAP라는 거는 아까 Application Processing Unit SOC SOC는 또 뭐냐? 시스템 온 칩. 뭐 나무위키나 이거 구글링하면 더 잘 나오는데 제 수업 듣고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칩 위에다가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칩이란 거는 다른 말로 반도체란 이야기죠. 반도체. 이 반도체,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갖고 다리 이렇게 생긴 반도체. 반도체에 여기가 반도체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반도체는 또 이제 상식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반도체라는 거는 두 가지.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거 잘 아시더라고.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있다.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돼요. 메모리라는 거는 메모리라는 거는 아까 말한 램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에서 주력으로 만드는 램. 이 램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 4기가짜리 메모리, 8기가짜리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기억 장치라고 부르죠. 주기억. 보조 기억 장치가 아니고 주기억. 한글말로 해석하면 보조는 하드디스크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원리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뭐 비메모리는 뭐냐? 비메모리는 뭐냐면 CPU 말하는 거죠. 그런데 CPU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 폰에 들어가는 걸 뭐라 부르냐면 야, 반도체긴 한데 CPU는 아니고 AP. 그럼 CPU와 AP의 차이는 뭐냐? 어플리케이션, 뭔가 기능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능.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블루투스라든지 뭐 요즘은 5G, 뭐 LTE 쓰시는 분도 많고 이런 통신과 관련된 것들이 이 반도체에 내장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 기능도 내장되어 있고 이 칩 안에다가 기능 자체를 그냥 여기다가 구멍 파가지고 이렇게 박아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블루투스, NFC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인마는 그냥 단순히 원래 PC에서는 계산만 했다면 계산만 하는 게 아니고 계산한다는 거는 원래 메모리에 있던 거를 가지고 와서 계산하고 이렇게 되겠죠. 정확하게 하드디스크에 있는 뭐 파일들을 메모리에 올려가지고 메모리에는 저장 공간이고 CPU에서 뭔가 처리하고 주고받으면서 결과를 내서 모니터로 보낸다.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때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갖다 썼다면 계산만 했는데 인마는 이제는 이런 메모리 이런 것도 다 됐고 이 안에서 통신도 연결하고 아니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일반 그 PC에서 와이파이로 뭔가 인터넷을 쓴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컴퓨터에 와이파이 기능을 할 수 있는 뭔가 칩이 따로 있겠죠. 메인보드에. 아니면 그게 없다면 우리가 USB 같은 걸로 와이파이 되는 것들을 뭔가 연결을 해야 되죠. 이렇게. 아니면 유선으로 연결한다 생각하면 유선으로 이렇게 랜선을 꽂아가지고 꼽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꼽은 거랑 메인보드 안에 메모리가 있고 이렇게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메인보드 판때기에. 근데 그렇게 연결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아예 뭐 와이파이고 뭐고 이런 것들을 이 칩 안에 올인원으로 다 넣어놨다. 그렇죠? 좀 경량화 되었지만 다 내어놓은 거죠. 뭐 CPU보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CPU는 훨씬 더 강력하고 큰 일을 한다면 휴대폰에서도 웬만한 건 다 하지만 여기에는 필요한 기능들을 미리 선탑재한 거죠. 이렇게 선탑재. 그런 것들을 SOC라고 하고 이게 제일 유명한 게 퀄컴의 스냅드래곤. 그죠? 스냅드래곤. 뭐 애플은 또 애플 나름대로의 또 설계 칩 방식이 있습니다. 요즘은 M1 칩 이렇게 해서 만들고 하는데 물론 이 제조는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진부한 이야기보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삼성전자가 나오니까 우리 SK하이닉스도 있고 코리아가 또 전 세계에서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시사 상식을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유익한 걸 가르쳐 드리면 첫 번째 펩리스.
아시는 분은 또 잘 아실 거예요. 두 번째, 파운드리.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시면 이제 설명드릴게요. 파운드리라는 거는 이건 제조를 담당하는 거고요. 반도체 제조. 우리나라가 이거는 1등이라고 말하기는 대만의 TSMC가 또 엄청나게 제조를 잘 하죠. 팹리스는 뭐냐 하면 팹리스는 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 뭐냐면 건축 도면 그리듯이 반도체도 비메모리 있죠? 비메모리. 아까 CPU, AP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이 설계를 하는 작업. 그래서 이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는 주로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면 삼성이나 SK는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제조하는 거를 겁나 많이 잘하는 거죠. TSMC와 이제 경쟁을 해가면서. 그러면 팹리스는 어떤 거냐? 인텔이라든지 인텔은 직접 반도체를 제조하거나 이러진 않죠. 이제 한다고 발표는 했는데 최근에 뭐 인텔이라든지 AMD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설계도는 그리고 뭔가 특허는 들고 있는데 만드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죠. 애플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반도체를 제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CPU도 우리가 설계를 해줘야 되죠. 이렇게. 그렇죠? 설계가 아니라 설계는 해준 거를 우리가 만들어 주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설계하는 업체를 팹리스. 대부분이 미국 회사들이고요. 파운드리 우리는 만드는 회사. 그렇죠? 그래서 뭐 경쟁 관계라고 하지만 애플이나 이런 인텔들이 이쪽이 잘 되면 삼성도 잘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이거는 아마 시사상식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더 많으실 거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쉬운 거니까 입력 장치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키보드, 마우스, 조이스틱도 있고 웹카메라, 마이크, 야 이런 것들도 입력이라고 하는구나. 뭐 키보드, 마우스는 당연한 거고 입력과 출력 두 가지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입력 장치, 뭐 센서. 요즘은 뭐 이미지 센서 요즘 다 좋게 달려 나오죠. 지문 센서, 센서. 그렇죠? 빛 조도 센서도 있습니다. 조도에 따라서 우리가 화면의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해주고 요즘은 뭐 LG는 휴대폰을 더 이상 안 만들죠. 뭐 삼성 갤럭시라든지 애플의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내장돼 있죠. 이런 좀 진부한 이야기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 장치 중에 GPS 센서가 내장돼 있다는 거. 휴대폰 생각하시면 될 거고 자이로 센서. 자이로는 뭐냐? 오른쪽에 이게 원래 뭐 아르키메데스 원리처럼 옛날 이야기. 사실은 뭐 어느 시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이로라고 합니다. 이거 딱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상하, 좌우, 그 다음에 앞뒤 뭐 이렇게 연결되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식하게 생각하려면 수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급식 때 우리 고등학생들, 급식은 고등학생이죠. 고등학교 때 배우는 원래 이렇게 막 2차원 그래프 그리고 있죠. 그걸 3차원 좌표로 만들게 되면 이 좌표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좌표계를 발명하신 분이 누구냐면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분이 철학자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생각하든 갈 때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데카르트 맞습니다. 이분이 만들어냈습니다. 수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걸 데카르트 좌표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x, y, z 방향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뭐 우리는 이 원리를 수학적으로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생긴 걸로 축 있죠? x축, y축, z축 이게 축이잖아요. 축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움직임 특히나 회전 같은 거를 숫자로 산출해낼 수 있는 거죠. 그걸 자이로 센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카르트 좌표계. 그리고 데카르트 좌표계는 정확하게 라틴어로 얘네들이 불러가지고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안 하고 카르티잔 좌표계라고 합니다. 뭐 영어로 쓴 기보다 한글로 표현해서 카르티잔 좌표계. 요 정도 상식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하드웨어 출력 장치, 모니터 당연한 거고 헤드폰, 프로젝트, 스피커, 프린터도 입력으로 한다. 넘어가겠습니다. 3D 프린터 요즘은 한동안 핫했는데 요즘 조금 좀 뜨문뜨문하긴 합니다. 요즘 또 기술 발전이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또 그때면 요즘 음식도 이걸로 만들어내고 막 하는 기술까지도 많이 발전을 했는데 곧 또 상용화가 많이 되겠죠. 트렌드라는 게 있어서 떡상했다가 약간 잠잠해진 상태이긴 합니다. 이렇게 3D 프린터, 주기억 장치. 자, 주기억 장치. 여기서는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죠. 휘발성 메모리. 전원이 없으면 데이터, 컴퓨터 끄면 사라진다는 거죠. 컴퓨터 끄면. 그럼 비휘발성 메모리는 뭐냐? 하드디스크, USB, 플래시 메모리 이런 것들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휘발성 메모리, 컴퓨터 껐다 켜면 메모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메모리.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게임을 한다. 게임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돼 있겠죠. 그걸 램으로 올리죠. 램으로 올린다는 걸 로딩이라는 표현 쓰죠. 그래서 무거운 게임 같은 거, 예를 들어 배틀그라운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할 때 겁나 느리죠.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 그리고 올린 다음에 뭔가 게임을 하죠. 그러면 CPU가 또 일을 하는 거죠. 메모리도 커야 되고 CPU도 힘들고 이런 느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롬이라는 건 아주 작은 공간인데 읽기만 가능하며 주기억 장치 중, 여러분 처음에 컴퓨터 부팅했을 때 바이오스 이런 거 아십니까? 이렇게 뭐 처음에 컴퓨터 키면 들어가는, 그러니까 컴퓨터 하드웨어에 그냥 아주 조그만 공간에 그냥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컴퓨터 꺼도 안 지워지는 거. 그러니까 컴퓨터 시간 날짜 이런 게 바이오스에서 막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죠? 최소한의 데이터만 써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읽기만 가능하고 우리가 여기 기록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기록하느냐? 컴퓨터 제조사에서 기록을 하겠죠. 제조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 롬이라는 거 정도. 나머지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컴퓨터 개론을 배울 기회가 있으면 배우도록 하고요. 보조기억 장치, 추억의 카세트 테이프.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디스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 그죠? 뭐 응답하라 보면 나오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거 플로피 디스크라는 건데 옛날에 저도 많이 썼습니다. 이건 또 좋은 플로피죠. 훨씬 더 큰 플로피도 있었죠. 이렇게 돼가지고 동그랗게 된 거.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 뭐 이거는 지금도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돼 있고요. CD룸도 요즘은 거의 안 쓰고 있죠. 그리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뭐 USB는 아직도 쓰고 있고, 이런 뭐 메모리, 작은 메모리들 이런 것들은 아직도 잘 활용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좀 지겨우시죠? 그렇더라도 교양이라 생각하시고. 자, 소프트웨어에는 다 아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반대말 소프트웨어. 자, 소프트웨어는 개념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응용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어는 영어로 하면 application. 이게 응용 그대로입니다. 시스템은 말 그대로 시스템이겠죠. 그래서 딱 두 가지 간단하게 나누면 돼요. 우리가 말하는 소프트웨어는 두 가지로 나뉜다. 1번 응용과 2번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얘는 좀 빡신 거. 뭐냐면 운영체제를 영어로 하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말 그대로 해석은 운영체제. 뭐냐면 윈도우 10, 맥 OS, 그 다음에 모바일 앤 안드로이드에서 iOS. 뭐 개발자들, 프로그래머들은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라는 것도 씁니다. 뭐 일반적이진 않고요. 윈도우 10 많이 쓰시잖아. 이거 우리나라에서 못 만듭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빡센 것들은 몇 개 없죠. 요거 우리나라에도 삼성전자가 도전하고 했습니다. 이전에 모바일 운영 체제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뭐 인텔과 협업해서 타이젠 이런 거 만들다가 지금도 있고, 자체적으로 바다라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바다라는 운영 체제를 만들고, 지금은 다 정리했는데 안드로이드를 쓰는 건 아시죠? 삼성은 다 안드로이드고, 맥은 애플, 아이폰은 iOS고. 자, 이런 애들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얘는 일단 디폴트로 뭔가 기본 깔고 들어가야 되죠. 컴퓨터에 제일 밑바닥에 OS란 걸 깔고, 그 OS 위에 우리가 한글, 카카오톡 이런 걸 까는 일반적인 다양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PC를, 우리 상관 무슨 상관이냐, 맥용 카카오톡. 맥 쓰시는 분들은 알겠죠.
그 다음에 윈도우형 카카오톡 뭐 이런 버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운영체제별로 다 다르다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운영체제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플랫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플랫폼은 워낙 다양한 데서 사람들이 다 플랫폼을 해서 무슨 뭐 네이버 쇼핑몰을 뭐 쇼핑 플랫폼이라고 하고 카카오 플랫폼을 뭐 또 카카오의 플랫폼이라는 표현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가장 원시적인 일반적인 플랫폼의 표현은 운영체제. 알겠죠? 그래서 딱 보시면 안드로이드다 아이폰이다 우리 폰 갖고 구분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운영체제가 다른 거죠. 운영체제가. 그죠? 운영체제가. 윈도우 다르고 뭐 맥 다르고 안드로이드 다루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플랫폼이라고 한다. 이렇게. 플랫폼을 요즘 워낙 경영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쓰셔가지고 이렇게 용어 정리가 안 되지만 우린 기본적으로 원시적인 거는 운영체제라는 거. 그 위에 계속 뭔가 새끼 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맥용 위에서 아이폰 위에서는 iOS용 플랫폼인데 거기에 카카오톡을 깔아서 카카오 플랫폼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안에 또 뭔가 플랫폼이라는 거는 배달의 민족 안에서는 음식 플랫폼을 만들겠다 뭐 이런 걸 표방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용어 뭐 나머지 이것들은 PPT 올려드렸으니까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잘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미도 있으실 거고 요거 보시고 뒤에 캐시 메모리가 뭐고 이런 것들 한번 천천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나머지 보시고 인터넷에서 푼 글입니다. 제가 쓴 건 아니고 그래서 아마 컴퓨터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 생각하고요. 좀 지루하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설명이 좀 길어졌지만 빨리 끝내겠습니다. 컴퓨터의 발전과 변화 히스토리 자 역사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1940년대 자 컴퓨터 최초의 컴퓨터 ENIAC이고 그림과 같이 이렇게 집체만하게 생겨서 선 겁나 그냥 많이 깔려 있습니다. 뭐 이런만 아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일괄처리라는 건데 단어 하나만 기억합시다. 일괄처리라는 거는 배치라는 거. 배치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거죠. 한꺼번에라는 게 우죽순한 게 순서가 이거하고 뭔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아니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스케줄링을 해서 요 한 닦음 묶잖아요. 이렇게 내가 뭐를 할 때 오늘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하겠다 뭐 처음에 무엇을 살지 작성을 하고 장보기를 해서 갖고 오고 배달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요리 주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처럼 뭔가 이렇게 일괄 처리를 한 묶음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장비가 뭐냐면 이런 게 진공관이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ENIAC 컴퓨터처럼. 근데 어떻게 했냐면 트랜지스터. 이거 이제 뭐 전자부품 뜯어보면 옛날 전자부품 뜯어보면 이런 걸로 납땜질 돼 갖고 많이 붙어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가 아는 IC 칩 반도체죠. 반도체 형태로 이렇게 다리 달려갖고 컴퓨터 뜯어보면 이런 거가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Integrated Circuit이라고 하는데 서킷이라는 건 다른 말로 정확하게 하면 회로라는 뜻이죠. 회로란 논리 회로 이런 말 들어보셨죠? 회로 서킷. 그리고 인티그레이션 통합이라는 뜻이에요. 통합. 그래서 여기선 직접 이렇게 표현도 쓰는데 뭐 이렇게 직접 돼 있다. 그러니까 한 군데 다 이 안에 뭔가 많이 들어가 있다. 뭐 AP도 이런 형태로 들고 있겠죠. CPU도 이런 형태로 들고 있겠고 CPU는 좀 정사각형 모양으로 생기긴 했지만 이 안에다가 뭔가를 겁나 많이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일괄 처리 시스템. 뭐 옛날에는 모니터도 없이 천공간 구멍 뚫어 가지고 따다다다다 이렇게 했다는데 뭐 역사적으로 뭐 옛날에는 OMR 카드 비슷한 이런 걸 썼더라. 천공 카드라는 게 구멍 뚫린 카드를 가지고 띡띡띡 뭔가 연산을 했다는 거죠. 옛날 이야기고 너무 옛날 이야기죠. 그렇죠? 배치 스케줄러. 아까 배치라는 게 일괄 처리하는데 1번 작업, 2번 작업, 3번 작업, 4번 작업, 5번 작업 순서대로 쭉 해서 끝이 나는 겁니다. 중간에 수정 안 되는 거죠. 수정 안 됩니다. 중간에.
1번, 2번 수정 안 됩니다. 한 번 한 대로 쭉 그 순서대로만 정확한 루틴대로만 가야 된다. 뭐 이런 느낌. 일괄 처리 시스템. 여기 얘가 나와 있습니다. 일괄 처리. 요즘 나오는 키오스크랑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물을 조절하거나 뭐 이렇게 뭐 라면을 더 익히거나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버튼 누르면 있는 그대로 딱 나오는 거. 요즘은 그 서브웨이 가면은 뭐 이렇게 요즘 앱들 보면은 서브웨이를 예를 들면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 뭐 빵을 고르세요. 그 다음에 뭐 치즈가 있으면 치즈를 고르세요. 그리고 나머지 야채들은 어떤 걸 넣을래요? 할라피뇨는 매운데 넣으시겠습니까? 하는 것처럼 선택을 해서 넣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일괄 처리 시스템은 정해진 대로 딱 나옵니다. 이렇게 밀크 커피 하면 밀크 커피, 우유 커피 하면 우유 커피 뭐 이런 느낌처럼 그냥 저장된 대로 라면이라고 하면 그냥 선택 없이 나오는 이게 일괄 처리 느낌. 그럼 당연히 요즘 일괄 처리가 아니죠. 뭐냐면 일괄 처리가 아닌 게 뭐냐면 대화형이죠. 말 그대로 대화형이죠. 내가 물은 뭐 설탕은 2개 뭐 이런 것처럼 물은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조절도 할 수 있고 야채는 임마에 하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대화형. 영어로 하면 interactive라고 표현을 해요. interactive. interactive라는 거는 interaction이죠. interaction. 한글로 쓰니까 좀 어색한데 interaction. 이게 뭐냐면 우리가 쓰는 많이 표현하는 face는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대다. 인터페이스가 쉽죠. 우리가 손가락으로 휴대폰에 스크롤을 올렸다 내렸다는 게 이 자체를 UI라고 표현하죠.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처럼 사람이 손가락으로 이걸 올렸다 내렸다는 거를 UI, 인터페이스. 그럼 인터페이스로 하는 게 뭐냐? 인터랙티브, 인터랙션이죠. 상호작용. 내가 원하는 버튼을 누르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입력이 들어가서 그 입력에 의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우리가 입력한 대로 해서 그대로 출력해주는 너무나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1960년대부터 나온 컴퓨터 역사다. 일괄 처리에 의해서 나온 대화형 시스템이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뭐 나머지 이런 테이블만 하나 있는 식당 이렇게 예를 들어 보시고요. 그러니까 60년도 초반에는 이런 것들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명령어를 치고 엔터를 치면 뭔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명령을 치고 엔터를 치면 결과가 나오고. 근데 요즘은 이렇지 않죠. 윈도우잖아. 그렇죠? 밑에 작업창이 여러 개가 있죠. 한 개는 크롬으로 인터넷하고 있고 한 개는 게임을 열어놓고 한 개는 워드로 작업을 하고 한 개는 카카오톡도 열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작업할 수 있는 게 요즘이고 이건 쌍팔년 옛날 시절입니다. 빌 게이츠 할아버지께서 만드신 뭐냐면 도스죠. 이게 우리는 콘솔이라고도 부르고 커맨드 창이라고도 부르는 윈도우 키 누르고 CMD 누르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60년대 초반에 대화형 시스템이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데 이제 다중 사용자, 멀티 프로그램이 가용하다. 다중 사용자라기보다 이건 멀티태스킹이라고 표현해요. 다중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멀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는 한 개만 처리했는데 이제는 프로그램 여러 개를 돌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멀티태스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멀티태스킹, 태스킹이 작업이란 뜻이고 컴퓨터에서는 이거를 멀티 프로세싱이라는 표현을 쓰죠. 멀티 프로세싱, 작업을 여러 개 해놓고 물론 내가 할 때는 동시에 한다기보다 한 개를 보고 주 작업을 하지만 내가 신경 안 쓴 동에도 카톡은 카톡 울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지가 알아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멀티 태스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작업. 프로세싱이라는 표현은 컴퓨터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요.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요 얘는 여러분들 PPT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중사용자 요것도 얘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굳이 읽으면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영화재생 필름의 원리를 보시고 시분할 시스템, 시를 쪼개서 한다. 그렇죠? 요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다중사용자 시스템 요거는 좀 있겠다. 원래 이게 여러분들한테 와닿아야 되는데 윈도우 10 자체도 1인 1PC를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집에 자녀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형제랑 같이 쓴다 이러면 컴퓨터를 같이 공유하지만 요즘은 거의 뭐 1인 1PC 시대인데 원래는 PC가 지금처럼 한 대씩 아니라 한 대를 여러 명의 사람들이 공유해서 쓰려고 그렇죠? 요즘 아버지 PC, 아들 PC도 따로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렇죠? 물론 뭐 컴퓨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자기 개인 PC를 안 쓰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뭐 그거는 취향 때문에 그렇고 보통은 그런데 원래는 한 PC를 여러 명이 쓰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지금은 아닌데 계정 같은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정을 여러 개 파서 내가 계정, 내 계정, 네 계정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한 건데 문화가 바뀌었죠. 요즘 1PC 때문에. 근데 원래는 윈도우 자체도 뭐냐면 여러 명이 한 PC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중 사용자 시스템이라고 불렀고요. 뭐 개발을 하는 리눅스, 유닉스 이런 애들은 아직도 다중 컴퓨터 한 대로 여러 명이 계정을 접속해서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즘은 어떤 개념이냐면 서버 개념이라고 부르죠. 서버. 그래서 유닉스나 리눅스는 서버. 그러니까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은행, 뭐 부산은행 이런 서버가 있죠. 우린 다 이쪽 접속을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계정대로 뭔가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개념 이런 거를 서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힘드실 것 같아서 애플2 뭐 애플 매니아들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폐쇄 정책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은 공공정책에 또 중요한 그런 행정적인 것도 있으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뭐 정책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의 동량으로 뭐 예전에 응답하라에 나오는 요게 이제 인터넷 할 때 제가 옛날에 한 30년 전쯤에 인터넷 할 때 이런 걸 썼었습니다. 25년 30년 전에 이런 걸 통해서 컴퓨터를 했었고요. 옛날 이야기죠. 최초의 브라우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크롬 많이 쓴 게 엣지,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 같은 것들. 그 전에 이 최초의 브라우저 모자이크. 간단하게 썰을 하나 드리자면 이 모자이크라는 프로그램 이렇게 만들었죠. 인터넷 하는 거예요. 이거 만드신 분이 정말 대박이 났었는데 이게 뭐 20대 이렇게 억만장자, 우리 좋아하는 억만장자, 뭐 조 단위로 돈을 벌어가지고 완전 부자가 됐죠. 그런데 한순간에 이렇게 망했습니다. 이게 왜 망했느냐? 왜 망했을까? 모자이크라는 이 브라우저가 되게 성능 좋았는데 뭐냐면 이게 그거였습니다. 자, 한 가지 법적인 행정적인 걸 설명드리면 윈도우라는 운영체제가 있죠. 운영체제. 복습해 보면 이 운영체제를 영어로는 OS라고 불렀고 카테고리는 소프트웨어의 두 종류 중에 뭐라고 했냐면 2번 시스템 소프트웨어죠. 뭔 말입니까? 이렇게 아니 시스템 소프트웨어인데 아까 이거 말고 뭐 있다 했습니까?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했죠? 영어로 하면 어플리케이션. 요즘은 줄임말로 앱이라고 부르는 것들. 앱이라고 하면 모바일 같기도 하지만 PC에서도 앱이라고 부르려고 지금 MS에서 막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뭔 말이냐면 이 모자이크는 뭐냐면 응용 소프트웨어에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응용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운영체제 뭐 윈도우 10 위에 설치해서 깔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한 2000년도쯤입니다. 2000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21년 전쯤. 사라진 건 더 지니겠다. 1997년? 8년? 요 사이겠다. 요 사이. 어떻게 됐냐면 윈도우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든 회사가 너무 잘 나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우리가 윈도우 그때 윈도우 95 윈도우 XP도 전이죠. 이전에 윈도우 95 뭐 윈도우 95 정도 되겠다. 그렇죠? 윈도우 2000 뭐 이런 거 나올 시절인데 XP보다 더 전 시절이에요. 기억이 까마득한. 이때 뭐냐면 야, 우리가 요 브라우저 익스플로러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네들이. 익스플로러를 만들어서 야, 윈도우 위에다가 사람들은 잘 몰라. 이게 응용 소프트웨어지만 야, 우리 윈도우 깔면 자동으로
깔아져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잖아. 뭐 이렇게 윈도우 깔면 자동으로 설치되게 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터넷 때 이걸 자동으로 쓰겠죠. 굳이 모자이크를 설치를 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윈도우를 딱 가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 하는구나 이렇게 한 거죠. 모자이크 이런 거 안 씁니다. 그때는 모자이크 말고 뭐 넷스케이프라는 것도 있었고 예전에는 많이 썼습니다. 2000년 딱 기준으로 말해도 1999년 기준만 해도 딱 요 시절에. 그래서 근데 이제 더 이상 이걸 깔 필요가 없는 거죠. 익스플로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그냥 망해버렸죠. 자, 불쌍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느냐. 유럽에서 또 지금 보면 뭔가 공정 경쟁이 아니라 자기 거에 끼워 넣기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끼워 넣기. 그래서 공정 경쟁이 아니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야, 이 회사들이라든지 다른 회사들은 야, 사용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지네들 거를 딱 끼워 팔기로 이렇게 공짜로 주는 거죠. 윈도우 가격에 돈은 안 받고 그러니까 꿀이네 이렇게 해서 썼는데 난리 난 거지. 시장이 완전 망했죠, 이거는. 그래서 유럽이나 이제 공정관리위원회, 소비자 보호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도. 그런 데서 뭘 했냐면 유럽에서 난리가 났죠. MS의 끼워 팔기, 반독점법. 여러분들이 아마 찾아보시면 더 잘 아실 겁니다. 반독점법. 그러니까 윈도우 하면서 아니 이런 거를 고지도 없이 끼워 넣어가지고 꼭 윈도우와 한 몸인 것처럼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경쟁업체가 있는데 끼워 넣어서 네가 다 독점을 하려고 했다? 이래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여파로 인해서 빌 게이츠 이 할아버지께서는 빠른 은퇴를 하셨죠. 40대. 이때부터 아프리카 봉사활동 하러 갈 거라고 하고 된 거고. 이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기업 분할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이 MS가 너무나도 그때는 잘 나가는 그때는 뭐 애플 이런 것도 뭐 짜그라져 있었습니다. 애플도 별 중요한 거 아니었고 뭐 구글 이런 것도 뭐 별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아마존은 그때 이름도 뭐 신생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었고 MS가 독보적으로 혼자서 시장을 다 장악하려고 하니까 그때 회사를 쪼개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거죠. 이걸 빌미로 해서 그렇죠? 유럽에서 그때 몇십조 물어주고 했습니다. 배상료로 MS에서. 그래도 뭐 잘 나가지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모자이크를 떠오르니까 그 옛날 이야기가 기억이 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쭉 관련된 내용인데 뭐 중요한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교양을 좀 익히시라는 의미에서 우리 챕터상 나오는 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좀 재미없는 내용들은 빨리빨리 넘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 볼 시간이 많이 없으시겠지만 PPT에 나오는 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렇게 요즘은 또 워낙 이런 교양 자료들은 재밌는 유튜브 자료도 많고 그 구글의 자료를 검색하면 많이 나와서 제가 좀 아카데믹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여러분들에게 전문적인 내용들로 해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뭐가 나올 거냐면 컴퓨터에서 정보의 표현이라는 두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약간 수학적인 기호적인 좀 표현들이 나오도록 할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생소한 내용들이니까 정리를 잘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있다가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